이제 GM의 품질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GM의 품질. GM의 품질인데 요새 이제 GM이 어떻게 됐나 한번 잠깐 보자. 2천만 대를 기록했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이제 세계 자동차의 역사는 뭐의 역사야? 품질의 역사야. 품질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결판이 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21만 대는 한국에서 생산한 거야. 여기 GM 코리아에서 이제 생산한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GM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지금 GM 사장이 여자예요. 이게 메리베라라는 그 여자인데, 이 이제 지금 이거 5월 19일 날 이게 이제 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거의 맞아요. 지금 거의 그로키 상태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쭉 보면은 그 작년 12월에 차기 CEO로 메리베라 부사장을 이제 선임했는데, 그 이제 올 2월 13일에 78만 대, 이제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뭐 이렇게 쭉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맞아 97만 대, 뭐 130만 대, 270만 대. 그래갖고 5월 16일 날 드디어 그 교통안전국에서 일금을 얼마를 때렸냐면은 3,500만 달러를 벌가금을 먹었어요. 품질 때문에. 이제 뭐 거기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니콜을 몇 대를 했다고? 2천만 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니콜 한 번 하면은 대충 적게 들어도 얼마가 들어냐면 100달러가 들어요. 그러면 2천만 대를 니콜 했으면 얼마가 들어간 거야? 20억 달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정도 이제 품질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요새 지금 GM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자동차가 전부 다 뭐예요? 니콜이야. 예, 니콜 지금 완전히 그냥 니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SM5가 며칠 전에 5월 22일 날 이렇게 또 니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대를 했냐면 50만 대 이렇게 이제 니콜하고, 요새 지금 완전히 자동차는 니콜 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니콜 붐이냐면은 자동차의 품질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것들은 뭐냐면은 이 자동차들이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새로운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냐. 그러면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우선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한번 배웠지만 자동차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의, 그다음에 신뢰성의 문제, 무공해성, 경제성,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다양화, 감성,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이 이렇게 전개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왜 두는 게 좋아? 자동차 이제 품질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SSI라고 하는 걸 인덱스를 구해요. SSI 인덱스는 뭐야? Sales Satisfaction Index야. 이거는 언제 얘기하냐면 자동차에 주문을 해서 출하 때까지 이 3개월 동안 그 품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품질이니? 그 세일즈맨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냐라는 것이 이제 SSI 이제 인덱스고, 세일즈 세티스팩션 인덱스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IQS라고 그래. IQS라고 하는 거는 Initial Quality Survey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초기 품질. 이게 자동차를 100대의 자동차가 몇 번이나 정비업소에 방문했느냐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IQS가 높으면 좋겠니? 낮으면 좋겠니? 낮아야지. 정비업소에 이제 방문하는 일이 낮아야 돼서 이게 이제 IQS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팔아먹은 다음에 3년까지 이거를 CSI라고 그래. CSI는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고 해가지고 3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5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VPI라고 그래. Vehicle Performance Index. 자동차가 이제 얼마나 쌩쌩쌩쌩 잘 돌아가느냐. 그다가 이제 5년 이후는 VDI라고 해서 Vehicle Durability Index라고 그래. 내구성.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자동차 품질을 얘기할 때
초기 품질 하면은 IQS, 그 다음에 소비자 만족도 하면 CSI,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클 퍼포먼스 인덱스 하면 VPI,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라고 하면은 VDI. 알겠죠? 이게 VDI는 뭐의 인덱스야? 내구성. 이게 이제 내구성 인덱스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CSI, 구입 후 1년 후 고객의 서비스 전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 접점, 그 다음에 SSI, 신차 구입 전에 고객 대상으로 세일즈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보이스, 그 다음에 VDI, 그 다음에 VPI, IQS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그 말하자면 역사를 보면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바퀴를 발견했다는 게 엄청난 거야. 이 마찰은 미끄럼 마찰에 비해서 굴림 마찰은 얼마도 안 돼. 10분질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끄는 거는 100의 힘이 필요하다면은 굴리면은 10의 힘만 가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어디서 개발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남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에 의해서 이 수레바퀴가 제일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이 수레바퀴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만들어서 마차를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노시대에 가장 유명한 거 배너 같은 데 보면은 뭐가 많니? 마차 경기가 많죠. 응? 그러다가 이제 이게 1771년에 큐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자동차가 아니고 뭐냐면은 증기 기관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1885년에 요새 나오는 벤츠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는 이제 독일이고, 이건 불란서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푸조라고 알죠? 요새 나와 있는 푸조. 그 다음에 이제 1901년에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 이제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1908년에 포드에서 뭘 만들었어? T카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자동차라는 게 전부에 수공업 형태였던 거를 누가, 이 포드가 이제 뭐를 했냐? 라인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건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in a Ford car. And with this Model T first on the market in 1908, Henry Ford's revolutionary 이제 assembly 라인 line 시스템이죠. process made automobiles affordable to the average American. Ironically, as the story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포드 판매가는 825달러였으며 하루 생산량은 27대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포드가 아니고 수공업으로 생산할 때는 자동차 한 대에 825달러가 생산.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대를 생산했다고? 27대를 생산하던 것을 라인 생산 방식으로 하니까 몇 대를 생산했어요? 2000대. 그래서 자동차 가격을 395달러, 그러니까 반타작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그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생산 관리에 OS 하면 뭐라 했어요? 첫째가 1. 뭐?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화, 세 번째가 단순화, 네 번째가 과학화, 다섯 번째가 시스템화. 이 돌들아 맨날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그 다섯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그 시스템화를 누가 했어요? 포드가 있죠. 뭘로? 컨베이어 벨트. 그래서 825달러 하던 자동차를 395달러로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포드가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이 자동차 회사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그랬죠. 맨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지루함에 빠져가지고 뭐가 심해?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심하지. 그래서 이제 이 포드 자동차의 노사분규. 1937년 1937년에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말하자면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망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슬로원. 이 슬로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MIT 공과대학에 가면은 그 MBA 이름이 슬로원 스쿨이야.
알겠죠? 그 이제 MIT의 공과대학에 이 사람이 MIT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MIT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미국의 GM 사장은 거의 지금까지 공대 출신들이 사장을 했고 대부분 MIT 출신들이 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슬로안인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차별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옛날에 그 포드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OS. 그래서 제일 항상 중요한 게 T카.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를 몇 개를 생산해? 하나. T카만. 그러니까 값싸고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해? 너무 차가 한 종류니까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GM의 이제 그 슬로안이라는 사람이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회사가 40년 동안 몇 번 1등 했다고? 전 세계에서 32번 1등 했어요. 이게 GM이라고 하는 회사는 엄청난 회사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1999년에 보면은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1, 2, 3, 4등을 보면은 1등이 제너럴 모터스, 2등이 다임러 크라이슬러, 3등이 포드, 4등이 월마트, 미쓰이, 이토츠, 미쓰비시, 액션, 제너럴 일렉트릭 뭐 이런 식으로 토요타. 그래서 이 안에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10대 이제 이때만 해도 자동차의 전성시대를 구가했다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땠느냐? 이 당시만 해도 엉망이었어요. 일본이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이제 노사분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노사분기를 일으키면 다 죽는다는 거죠. 알겠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게임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도요타의 무분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53년서부터 56년까지 이게 맞으면 이제 지금 2000 얼마냐? 14년이니까 50 몇 년 동안 이제 무분규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무분규라고 하더라도 뭘 하냐면 분규에 대비한 뭐를 하냐면은 이 적립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로 가다가 도요타가 이제 뭘 하냐면 1958년에 미국으로 자동차를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1958년에 너희들이 그 연도를 대충 기억해둬야 되는데 1958년에 이제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착살이 난 거야. 그래서 1960년에 이제 도요타가 완전히 이제 58년에 완전히 미국에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겠지만 이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두 파가 있어요. 한 파는 뭐야? 빨리 많이 파. 빨리빨리 해서 많이 팔자. 이게 이제 빨리 많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잘해보자 파야. 이 두 파가 있는데 어느 놈이 항상 이기겠냐? 이거 무조건 빨리 많이 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막 매출을 올려서 막 이렇게 하자.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작살이 한번 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천천히 잘해보자 파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번에 세월호도 보면 어때요? 맞아면 막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자 막 그래가지고 뭐야 평형수도 다 빼내버리고는 그 얘를 짐으로 채워가지고 가자. 이게 빨리 많이 파가 항상 이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가 저렇게 한번 작살이 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어느 놈이 이제 이기겠냐? 천천히 잘해보자 파지. 항상 그래 어느 회사든지.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1964년에 도요타가 미국으로 리턴을 해요. 알겠죠? 그게 이제 자동차를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 이제 리턴을 한. 근데 그 리턴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잘 아는 이제 맞으면 두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랬지.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데밍하고 주란 이제 이런 사람들, 호모사리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이거 호모사리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요타의 이 사람이 누구야? 이시가와 가오루. 이제 이래갖고 품질 관리 분임조가 이제 1900 몇 년도에 만들어져. 1962년에 이시가와 가오루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도요타 자동차에 뭐가 도입이 됐다고 그랬어? 불량이 나오면은 이렇게 땡겨가지고 자동차 라인을 전 라인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불량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공장을 안 돌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라인 스톱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빨리 많이 파야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 근데 이제는 맞으면 미국에 가서 보니까 품질이 바로 뭐라는 거? 생존 전략이다. 품질이 나쁜 차를 만들어서 수출했다가는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생기면서 이제 천천히 잘해보자파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뭐가 생겨요? 라인 스톱제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라인 스톱제는 이제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다고? 미국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1990년도에 IQS를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미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종류가 몇 종이냐면 360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등이 어디야? 도요타의 크래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벤츠, 세 번째가 감리, 네 번째가 렉서스, 그 다음에 벤츠, 그 다음에 이제 뷰익, 그 다음에 닛산, 도요타, 마츠다. 이 10대 자동차 중에 7개가 어느 나라 자동차야? 일제. 그리고는 이 뷰익이라고 하는 것만 미제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제 미국의 아까 IQS를 하니까 일본이 낮고 미국이 중간이고 유럽은 이제 이거 제일 나쁜 차가 뭐냐면 유고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나오는 자동차 때문에 이제 이게 IQS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말하자면 자동차의 그 리콜을 이렇게 쭉 이제 조사에 맞으면 역대 리콜 보니까 1등이 어디야? GM이 1971년도에 몇 대를 리콜했다고? 660만 대. 81년에 580만 대. 포드가 400만 대. 포드가 380, GM이 370, 폭스바겐 370, 310.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다 어디냐? GM 똥차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GM은. 그러니까 똥차의 대명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요타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GM이 어느 정도냐면 49억 불을 배상하라. 49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냐? 5조. 그래가지고 이제 GM이 1999년 12월 20일에 GM의 급부진에 대해서 163억을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GM이 1987년에 만든 그 광고에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진주만을 기습했던 일본 비행 편대를 이용해 텔레비전 광고를 만든 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자동차 대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GM이 노리는 이 광고의 효과는 미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은밀히 심어줌으로써 일본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900 몇 년도 58년만 해도 일본 차는 똥차, 미국 차는 좋은 차였잖아요. 그 개념이 20-3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미국 차는 똥차, 일본 차는 좋은 차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가기 시작하지.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자동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완패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이 일본에 이제 방문을 해요. 일본이 왜 이렇게 자동차를 잘 생산하냐 해가지고 나온 게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째가 뭐였냐? 일본에 무슨 상이 있더라? 대밍상이 있더라. 그래서 미국도 무슨 상을 만들자? 말콤 볼트지 상을 만들자 해서 품질 국가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의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보니까 일본은 뭐 하더라? 날씬하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MIT 팀들이 그 생산 방식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린 생산 방식이다. 날씬한 생산 방식이다. 그래갖고 이제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TPS는 린 생산 방식이다 해가지고 그 이제 책을 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본 애들이 미국에다 자동차를 덤핑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상 가격이야. 그러니까 시비를 못 붙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타협을 제시해요. 일본 보고. 야, 너네 이렇게 미국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총 수요가 한 1000만 대 되는데 일본 애들이 한 300만 대를 수출을 했어요. 미국 자동차가 1000만 대 하다가 700만 대로 줄고 300만 대를 일본에서 이제 수입이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상태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뭘 했어요? 미국 애들이 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냐. 덤핑 관세라는 건 우리가 싸게 팔 때 매기는 건데, 일본 애들은 정상 가격으로 파는 것이 밝혀지니까 여기서 타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1991년에 일본이 자동차를 230만 대만 이제 말하자면은 저렇게 하기로, 말하자면은 저 규제, 자율 규제를 하겠다. 이게 자동차를 미국에 몇 대만 수출하겠다고?
230만 대만 자율 수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까 한 대로 매출 1위 불국 GM은 230억 달러 적자 맞으면 부채 이렇게 하다가 요것들이 이제 GM이 망해버린 거예요. 뱅크럽이 돼버린 거예요. 뱅크럽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래서 390억 불 손실이다. 390억 불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40조가 적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말하자면 작살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1만 명을 조기 퇴직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 디트로이트 시 자체가 파산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디트로이트 시는 옛날에 뭐였어? 맞으면 크라이슬러, 맞으면 포드, GM 자동차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요새만 울산 같은 도시인데 이 세계 자동차 회사가 파산으로 가버리니까 디트로이트 시 자체가 지금 파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제 완전히 파산으로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2009년에 세계 최대 GM이 뭘로 갔어요? 101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근데 이제 이 역사를 마감하는 배경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싸움에서 진 거야? 품질 싸움에서 완전히 아까 똥차의 상징이 되면서 맨날 리콜 맨날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그러니까 GM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품질이 나빠지니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적자가 계속 나고 이제 이것이 맞으면 GM을 말아먹은 거예요. GM의 101년 역사를 2009년 6월 1일 날 마감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GM을 갖다가 법정 관리로 들어가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GM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GM을 말아먹은 게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GM을 말아먹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했지만 미국의 1955년대만 보면은 미국의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됐어요. 그런데 점점 제조업들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전부 다 어디로 가? 똘똘한 놈들이 다 금융 부동산.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뭐냐? 딴 말로 바꾸면은 노름판에서 고리 뜯는 사람 아니야. 전부 이제 MIT 출신들이 어디로 가요? 이 노름판 애들 가가지고 이제 맞으면 머리 나쁜 애들하고 노름해가지고 돈 따먹는 이제 전부 이런 쪽으로 가고는 제조업이 이제 완전히 말살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길을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이제 수학과 이제 졸업생들을 보면 얘네들이 79학번 뭐 이런 애들을 보면 교직으로 대부분 갔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기업으로 가요. 이 기업이 어디냐면은 금융회사야. 이 수학하는 애들이 이제 그 지금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 계리사 맞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맞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말아먹은 게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를 오게 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이제 이거는 좀 외두는 게 좋아. 그 금융공학의 공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공식이냐면 가우시언 코플라 함수야. 자, 따라서 가우시언 코플라. 이제 나중에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때 잊어버렸다고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가우시언 코플라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놈이 돈 떼어먹을 확률이 나와. 몇 프로? 5%. 요 놈은 10%. 요 놈은 1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놈한테 이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돈 떼먹을 확률이 얼마냐 5%니까 이자를 얘한테 얼마 받으면 되겠냐 한 8% 3% 보태서 얘는 10%니까 몇 프로 13% 요 놈은 15%니까 얼마 받아 18%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공식이 가우시언 코플라 함수라고. 그런데 이 가우시언 코플라 함수가 이제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놈이 15% 떼어먹을 줄 알고 계산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를 떼어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얘는 이제 뭐냐면은 얘는 무슨 고객? 5%밖에 떼어먹을 확률이 없으니까 프라임 고객. 아주 프라임 고객이다. 돈 떼어먹을 것 같은 놈은 서브 프라임 고객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맞아 미국의 금융위기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알겠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주는 이제 수학 공식인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너희들 알겠지만 왜 키코 사태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중소기업을 말아먹은 공식 있지 않냐? 이게 키코 공식이야. 너희들 이거 알아먹겠냐? 모르겠죠? 그잖아. 이게 5차원 미분 방정식을 푼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냐 모르냐? 모르지. 여기서 이번에 그 우리나라의 키코 재판에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놈을 불러왔잖아. 이것 좀 해석하라고.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뭘로 가요? 똘똘한 공학자들이 다 어디로 가? 이 금융공학으로 가가지고 이런 키코 공식이나 만들고 이제 너희들 잘 아는 뭐 이런 가우시엄 코플라 함수나 만들고 해가지고 미국을 말아먹은 거지. 어쨌든 미국이 이제 왜 말아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등급은 지난달 투자 부적격인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자. 뉴욕에서 KBS 뉴스. 이 작업자가 이게 누구냐? 할머니들이라. 이게 미국의 젊은 애들은 아까 이제 도요타 젊은 애들이 아니고 다 뭐야? 노인들. 이런 할머니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무슨 품질을 보겠어? 돋보기 쓰고 뭘 보겠냐고. 그래서 미국의 이 제조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히스패닉. 히스패닉이라는 게 뭔 줄 알고 그 멕시칸들. 이게 걔네들이 제일 많아요. 히스패닉이 제일 많아요. 이게 히스패닉.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들 여성화, 노령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허리 웅장하고 이게 조리버거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이제 왜 그러냐면 다 젊은 애들은 다 어디로 가요? 증권회사 뭐 이렇게 금융 이쪽으로 다 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미국을 말아먹은 거야. 미국을 말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도요타의 이제 순익이 이렇게 짝짝짝짝 올라가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도요타가 이제 뭐를 했어요? 리콜을 해가지고 1000만 대 리콜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아는 시같이 2조 엔이 이제 증발해버렸지.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이렇게 증발했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도요타 자동차는 원래는 가족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와다나베 저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와다나베 저주라는 건 뭐냐면 전문 경영인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이 와다나베가 이제 마지막 이 도요타 사태를 만든 그 바로 전 사장의 와다나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세계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GM을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생산량을 늘리고 막 이렇게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이제 또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뭐가 있어요? 제조업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늙은이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을 일본에서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글로벌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면은 단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품질 관리 요원은 똘똘한 놈이 있어야 돼. 알겠죠?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과다한 조달업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품질 관리 요원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엉터리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그냥 가장 그래서 리콜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승자의 저주가 있어요. 2009년에 미국에서 어느 회사가 망했어? 도요타가 망했단 말이야. 도요타라네. GM이 망했잖아. GM이 망하니까 미국 사람들의 심정적으로 어때요? 어느 놈이 미울까? 도요타가 밉지. 그렇잖아. 우리 말하면은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놈 아니야, 도요타가.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번 잡겠다고 꼬누고 있었던 거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2등 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1등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뭘 받아?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질시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걸 아주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승자의, 그래 GM의 도산에 따른 이제 승자의 저주가 나오면서 여기서 미국의 과잉 대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번에도 너희들한테 이제 보여줬지만 도요타 사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벌어진 거예요. 일본의 자동차들이 전부 리콜카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도요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런데 이 도요타의 이제 문제는 도요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도요타의 문제가 아니냐면은
일본에 이제 너희들이 알지만 모노찌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의 가장 그 모노찌꾸리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의 장인 정신의 이제 대표인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 지금 이제 뭐가 돼 있냐면은 이제 뿌리 산업들 이게 볼트 나트 이런 거에 이제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50살이야. 전부 노령화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는 25,000개의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데 볼트 하나만 잘못돼도 나트 하나만 잘못돼도 되는데 그 부품 이제 그 뿌리 산업들이 다 개판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겠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래서 이제 소니는 배터리 리콜 때문에 하고 뭐 항공기 자석 그다음에 우유 뭐 해가지고 말하면은 그 SK2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면 불량품 하면 일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 전락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토요타가 또 이제 올 4월 10일 날 또 추락해가지고 639만 대를 다시 또 리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뭐가 다 죽었어? 뿌리 산업들. 그러니까 볼트, 나트, 벨트 뭐 이런 그 기본 산업들이 왜 다 죽었느냐?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어때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고실고실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겠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그 제조업체에서는 근무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이게 토요타 하나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토요타 전체 이제 부품 산업이 이제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은 오다쿠라고 그래. 오다쿠 따라서 오다쿠. 이제 일본에 이제 오다쿠는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품업체들이 몰려 있는 공단인데 1983년만 해도 여기 한 10,000개 정도의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4,000개로 줄었어. 6,000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볼트 나트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무슨 산업? 뿌리 산업. 알겠죠? 너희들이 이제 산업공학을 하니까 이런 산업을 무슨 산업? 따라서 뿌리 산업. 뿌리가 이제 잔뿌리들이 다 죽어가고 줄기만 남고 잔뿌리만 죽으면 줄기도 죽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에 이제 이 잔뿌리 산업들이 다 이 뿌리 산업들이 다 나가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된 거. 그 전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일본의 공대 출신들이 어때요? 공대로 안 오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말하자면 의대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고 이제 공대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거는 뭐야? 말하자면 공대에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 산업들이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줄기 산업들이 위기가 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그 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의 50대 집전 정년 눈앞에 두었다. 그래서 직원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 52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돋보기 쓰고 품질 관리해가지고 품질이 되겠냐. 그래서 지금 일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또 어떠냐?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국이 아니고 처음에 카나다도 진출했는데 아까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하고 뭐를 맺었다 그래서 일본하고 자율 규제 몇 대로 230만 대. 이게 옛날에 몇 대를 수출했는데 300만 대 수출하던 거를 230만 대를 이제 수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율 규제를 맺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자동차 대수만을 규제하니까 액수가 아니고 대수니까 어떨까? 작은 차는 수출을 안 하고 큰 차만 수출하겠지. 그래야 이제 그 230만 대니 그래야 이제 매출을 올리니까. 그래서 작은 자동차 시장에 뻥크가 딱 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때 누가 들어갔어? 현대자동차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미국 애들이 보니까 일본 놈하고 한국 놈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일본이 자동차를 잘 만드니까 한국도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자동차를 26만 대를 그냥 첫 해에 사줘버려. 그랬는데 이제 똥차 본색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한 거야. 아까 이제 이게 막 아까 얘기한 대로 막 8만 대 이렇게 이제 26만 대 팔리던 게 그다음에 14 반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똥차.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아까 토요타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바로 리콜했다. 전부 다 철수하는 식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를 철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철수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현대자동차가 전부 이제 니콜되는 현상을 이렇게 보시죠. 이게 안 나온다. 이게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니콜. 그러다가 현대자동차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정몽구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정세영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이제 정몽구가 등장하면서 정몽구의 도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몽구의 이제 도박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주워 들은 거 있잖아. 너들 이렇게 주워 들어도 품질 경영 한 학기 배우면 뭐 좀 알지 않냐,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품질 경영을 선언을 해요. 이제 이 회사에서 우리는 품질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품질 경영을 선언해가지고 말하면 일자 삼배론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이제 내한테 배운 거라고 일자 삼배론 뭐 8만 대장경의 정신 뭐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뭐를 했냐면은 10년 10만 마일을 선언을 해요. 자동차의 품질을 몇 년간 보증하겠다고? 10년 10만 마일. 10만 마일은 16만 킬로. 이게 똥차 들 때까지 품질을 보증해. 이게 도박이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국 차만 보면 저 똥차 왔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똥차인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하겠다. 하고는 이제 자동차의 품질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10년씩.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이제 도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도약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에 현대 제네시스가 북미의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고 또 말하면 현대자동차 영국에서 또 올해의 차의 메이커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선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이 8.2%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고객 충성도 1위 자동차가 이제 되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몇 등? 5등.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GM하고 크라이슬러하고 포드는 이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요타 빼놓고는 현대가 이제 말하자면 외국 차로서는 1등. 그러면서 이제 이 품질이 좋아지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 이 대학 강단에서도 현대차의 성공 사례가 이제 계속 강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현대자동차가 또 착살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품질이 이제 깽판이 되면서 이게 이제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 그 현대자동차가 옛날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만들던 것이 지금 어디서 대부분 만드냐? 지금 이제 미국에 거기서 이제 만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말하면 그 노사분기 일으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놈이 나은데 그 이제 아까 미국에도 이제 이런 애들이 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이제 어쨌든 글로벌 자동차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해요? 중국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중국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는 옛날 어디에 시작했냐? 유럽에서 시작하다 미국으로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다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이제 언제로 가? 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 인도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도는 걸 너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게 1958년이고 한국이 83년이니까 몇 년? 25년이고 중국이 이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게 2002년이야. 그러면 몇 년 차이냐? 19년.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산업에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뭐라고 물으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산업이 몇 년 차이 나냐? 24년이요. 왜? 일본이 올림픽을 한 게 1964년이고 우리가 올림픽을 한 게 1988년이야. 빼면 24년이야 딱. 근데 중국이 올림픽을 언제 했냐? 2008년. 몇 년 차이냐? 20년. 그게 그대로 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순환하는 게 그 말하자면 올림픽을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미국의 자동차를 선전해가지고 또 뭐 했을 것 같아? 또 개망신을 당했지. 자, 도요타 미국 가서 개망신, 우리 포드 우리 이제 현대 개망신, 중국도 개망신. 그게 이제 한 번씩은 다 개망신.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라는 게 맞으면 미국이면 어떠냐? 그 자동차의 도사들 아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맞으면 옛날에 포니 같은 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미국 가면은 똥차지 뭘. 똥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너희들이 독일에 가면 뭐가 있어? 아우토반이 있지 않냐? 아우토반은 몇 킬로로까지 가면은 속도 위반이냐? 없어. 아우트라는 게 없다라는 뜻이고 벤이라는 게 맞으면 그 한계야. 한계가 없다. 그래서 아우토반 알겠죠? 아우토반이라는 게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이렇게 저기 메타기를 보면은 왜 250km까지 있지 않냐? 우리나라 자동차 밟으면 250km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죠.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 한 10분만 250km 밟으면 엔진이 타버려. 알겠어요? 250km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근데 벤츠는 250km가 있죠. 근데 걔네는 250km를 5시간간 밟아도 엔진이 안 타. 왜? 아우토반에서 맨날 달려야 되니까. 그잖아. 아우토반이라는 게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우토반에서는 250km씩 막 밟아도 이게 몇 시간씩 막 밟아도 이게 엔진이 안 나가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250km까지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금 맥시멈이 몇 킬로냐? 110km잖아. 그러면 110km만 해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맞으면 어느 나라고 좋네 나쁘네 하는 건 뭐야? 110km까지 밟았을 때야. 뭔 말인지 알겠어? 200km, 250km 밟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차가 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또 개망신을 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도요타의 창립 연도가 1937년인데 현대자동차 67년 몇 년 차에 30년. 미주 수출이 25년. 100만 대 돌파가 24년. 맞으면 수출 100만 대 돌파가 19년. 맞으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단축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자동차가 하고 일본 자동차는 몇 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한 25년 정도 이 격차를 이렇게 이제 좁혀는 나가고 있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자동차라는 게 너희들이 품질을 전공한다면 자동차 품질을 전공하는 것이 가장 품질을 잘 공부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개로 돼 있다고? 25,000개. 그러니까 하나만 부품이 고장나도 전체가 나가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딴 말하면 기계하고는 전혀 다른 품질의 그 수준이 있어야 되고 금방 수준으로 나타나. 그리고 그것은 뭐에 관계되는 거야? 사람 목숨에 관계되는 거냐. 자동차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품질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면 회사에 들어가서 품질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품질을 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사장까지 가요. 현대자동차만 품질관리 담당 사장이 있어.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품질을 중시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품질 중시한다고 해봤자 사장이 뭐야? 말하자면 품질 담당 상무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너희들 오늘 가서 한번 이게 인터넷에 뒤져봐. 품질관리 사장. 이게 서병기 이제 옛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한양대 출신이 알겠죠? 그래서 현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한양대 출신들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이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다. 자, 다시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세계 자동차를 풍미하던 데가 어디야? 독일의 벤츠, 프랑스의 이제 푸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맞으면 포드가 뭘 개발해가지고 포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세계 자동차 중심이 어디로 가요? 포드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뭘로 가? 차별화 전략에 의해서 GM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GM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어느 놈한테 당해. 이제 GM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도요타한테 이제 작살이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도요타가 이렇게 세계를 풍미하다가 요새는 이제 도요타가 또 이제 작살이 나면서 현대가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자동차가 얼마짜리가 나오느냐? 210만 원짜리 자동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구려 자동차. 그래서 이제 새 자동차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뭐야? 제일 싼 자동차는 중국하고 인도. 품질이 좋은 차는 어디야? 한국하고
이제 한국. 그다음에 기술이 좋은 차는 일본.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좋은 차는 어디에? 미국이나 유럽. 그래서 이제 세계 브랜드 1등이 BMW, 그다음에 벤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후진국은 뭘로 가야 되냐? 가격 경쟁력. 그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품질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뭘로 가야 돼?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뭘로 가야 돼? 브랜드 경쟁력.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뭐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망했죠. 이게 브랜드도 이제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간다고. 그래서 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동차는 인도의 타타. 이게 나노지. 나노라고 이름은 이제 나노라는 나노 자동차라는 게 조그마한데 이게 210만 원짜리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의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 가장 품질이 좋은 걸로 돼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를 못 따라가는 게 특히 뭐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게 맞으면 이제 연비가 안 돼.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야? 디젤 엔진이 독일을 못 따라가요. 이게 디젤 자동차는 독일 걸 사고, 하이브리드는 일본의 렉서스를 사고, 현대자동차는 그냥 무난하게 싸게 사는 정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억 이상짜리 자동차는 다 어디 자동차예요? 맞으면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 자동차고. 맞으면 뭐야? 아까 왜 그러냐면은 그 엔진이 그 독일 애들이 왜 자동차가 좋으냐면은 200km 이상에서 그냥 정속 주행을 맞으면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독일 자동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자동차는 연습을 해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이거 110km밖에 리미트가 돼 있어. 근데 독일은 그냥 아우토반에서 그냥 달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랜드 경쟁. 이래서 너희들 이제 이 그림을 꼭 외더라. 여기가 뭐야? 가격 경쟁력. 자, 눈 감고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뭐? 품질 경쟁력.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브랜드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면은 공대가 이제 다 망해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돼? 브랜드 경쟁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화. 입생 로랑이라든지 뭐야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이런 거나 팔아먹고, 이게 이제 어디야 불란서가 다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게 맞으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물건을 만드는 나라. 그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뭐가 돼?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나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나라.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맞으면은 그 브랜드 경쟁력을 제일 많이 갖는 나라.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이제 이게 항상 이렇게 도는 이런 걸 너희들이 배워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 의미에서 보면은 미래의 자동차 시장은 어디서 결판이 난다고? 중국에서 다 결판이 나요. 중국에서 결판이 난다고. 그러니까 맞으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인구가 얼마냐? 13억이지 않냐? 그러니까 자동차를 산다면 1년에 몇 대는 팔 수 있다고? 한 1억 대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몇 대라고? 아까 1000만 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중국에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현대 자동차가 국내에서 64만 대를 생산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으로 이제 이게 판매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유럽하고 미국에 판매하는 게 이제 많았는데 지금 113만 대고 중국하고 인도로 판매하는 게 140만 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시장도 다 어디로 바뀐 거야? 옛날에 유럽이 아니고 이제는 아시아. 특히 어디? 친디아. 친디아가 어느 나라를 친디아라고 하냐? 차이나 앤드 인디아를 친디아라고. 알겠죠? 그 친디아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시간 나면은 뭘 하라고? 여행을 간다면 유럽이나 이딴 데 가지 말고 어디를 갔다 오는 게 좋아? 인도, 중국. 왜냐하면 너희들의 미래 시장이니까. 젊음을 가서 인도나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중국을 보고 오는 게 좋아요. 알겠죠? 친디아. 그래서 한국의 이제 미래 시장은 어디더라? 친디아. 친디아다. 자동차도 친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은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의다. 혹시 질문 있어? 그래.